비가 그친 지 오래였지만 도심을 내려다보는 초고층 빌딩의 유리창에는 아직도 희미한 물빈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강지우는 회색 구름이 드리운 하늘을 잠시 올려다보더니 시선을 떼고 창가에서 돌아섰다. 25층 에이스가드 시큐리티 본사의 대표이사실은 깔끔하게 정돈된 서류와 차가운 금속 프레임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공기에는 사람 냄새보다 냉각 장치 특유의 건조한 냄새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방금까지 확인하던 내부 보안 리포트가 띄워져 있었고, 붉은 글씨로 표시된 한 줄이 그의 눈을 사로잡고 있었다. 사용자 권한이 없는 단말기에서 기밀 고객 데이터 접근 시도 감지. 시도 시간 새벽 2시 17분. 위치 가족 지원센터 인근 네트워크 구역. 강지우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새벽 시간대 그 층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회사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건드리려 했고, 시스템은 허용하지 않았지만 기록은 남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리포트를 아래로 스크롤했다. 보안 담당 팀장의 보고에 따르면 단순한 테스트나 오류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첨부되어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경계를 건드려 본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이런 징후만으로도 그는 이미 현장으로 뛰어내려가 직접 모든 케이블과 장비를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는 대표이사였다. 직접 움직이는 대신 사람을 움직여야 하는 자리, 권한과 책임이 집중된 위치, 그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서도 그는 이 자리가 아니었다면 진실에 다가갈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이밀었다. 대표님, 이사회에서 요청하신 고객사 보안 사고 관련 추가 자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가족지원센터 시설 점검 동행 요청 일정도 잡아두었습니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네받았다. 종이에서 살짝 눌린 잉크 냄새가 올라왔다. 점검은 오후 3시로 하자. 인사부서 쪽 사람은 따로 부르지 말고 보안팀 과장 둘만 동행하게 해.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는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아직 3시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가족지원센터로 내려가 있었다. 그곳은 회사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는 공간이었고 임직원들 자녀 케어와 일부 외부 프로그램을 겸하는 시설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한 색감의 인테리어와 밝은 웃음이 어울릴 법한 곳이지만 그의 눈에 그 층은 언제나 보안상 허점이 자리한 곳으로 보였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다. 일부러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내려가고자 하는 자신을 자각하면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다. 보안 리포트에 적힌 새벽 시간과 가족 지원센터 인근이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그 층에는 최근 새로 들어온 외부 계약 인력이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심리 상담사. 인사 보고서에서 그녀의 이름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특별한 느낌을 받지 못했다. 단지 또 하나의 위장된 리스크라고만 생각했다. 여자는 신뢰할 수 없다. 속으로 굳은 목소리가 되뇌어졌다.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에게 반복해온 말이었다.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가 회사 내부의 경쟁자와 손을 잡았고 그 결과 그는 당시 맡고 있던 프로젝트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경로를 끝까지 추적했을 때 마지막에 남은 흔적은 약혼녀의 집 컴퓨터와 그녀의 계정이었다. 변명과 울음, 후회의 말들이 섞였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는 어떠한 관계에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다. 지우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짧게 눈을 감았다 뜨고 했다. 복도 천장 조명은 일정한 간격으로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도어가 열리자 차가운 금속 안쪽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혼자서 타고 가족 지원 센터가 있는 12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동안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머릿속에서 오늘 해야 할 질문들을 정리했다. 새벽에 출입한 사람 명단, 해당 구역의 로그, 최근 몇 달간 가족 지원센터 내부에서 발생한 사소한 사고들. 대부분은 단지 아이들이 뛰놀다가 넘어져 생긴 가벼운 부상이나 장난감 파손 등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 일부러 섞어놓은 이물질 같은 패턴을 몇 개 발견했다. 어색한 시점의 전원 꺼짐, 설명이 애매하게 끝나는 메모, 문이 열리며 익숙하지 않은 따뜻한 공기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다른 층의 냄새와는 달랐다. 화이트보드 마커 잉크 냄새와 색연필 심이 갈리는 냄새, 그리고 아이들 전용 비누와 섞인 우유 냄새가 공기 속에 떠 있었다. 12층 복도는 밝은색 벽지와 동물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안전 매트가 깔려 있었다.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세계는 검은 정장과 무채색 보고서로 이루어져 있었으므로 이곳의 색채는 언제나 낯설고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바닥에 놓인 작은 운동화, 벽 쪽에 줄지어 선 초등학생 키높이의 사물함, 아이들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문틈. 어느 것 하나 그에게는 편안함을 주지 못했다. 그는 복도의 끝에 있는 안전관리실로 향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감시 모니터에는 각 방의 모습이 여러 개의 화면으로 나뉘어 떠 있었다. 보안팀 과장 한 명이 이미 도착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옆에서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과장은 급히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 쪽으로 다가갔다. 새벽 2시 17분 로그 확인했나? 예, 확인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카메라 피드가 잠깐 끊기는 구간이 있습니다. 몇 초 단위이긴 하지만 평소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백업 서버에도 같은 공백이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지? 이쪽입니다. 가족 상담실 복도 구간입니다. 계단으로 통하는 쪽과 상담실 3개로 나뉘는 모퉁이 부근입니다. 과장이 손가락으로 화면 한쪽을 가리켰다. 지훈이 시선을 따라가자 작은 화면 속으로 아이용 의자 몇 개와 장난감 상자가 보였다. 그리고 유리 너머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야간에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낮에는 외부 위탁 프로그램과 임직원 자녀 돌봄 프로그램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상담 3건과 그룹놀이 1세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심리 상담사가 1명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심리 상담사라는 말에 지훈의 시선이 다시 모니터 쪽으로 이동했다. 화면 중 하나에서 긴 머리를 뒤로 묶은 여자가 아이와 마주 앉아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다. 흰색 블라우스에 네이비색 카디건, 편안해 보이지만 단정한 차림.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고 눈매는 아이의 움직임에 집중하며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화면 쪽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였다. 아이는 작고 마른 체형이었고 탁자 위에 놓인 블록을 하나씩 쌓으며 여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카메라가 고정되어 있어 얼굴 전체를 뚜렷이 볼 수는 없었지만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녀의 입가에 생기는 작은 선이 유난히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저 사람이군. 외부 상담사.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지만 안쪽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이 조용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예, 한서연 씨입니다. 계약 형태로 몇 달 전부터 아이들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을 맡고 있습니다. 평판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른다고 하더군요. 한서연. 그는 머릿속에서 이름을 다시 한번 천천히 굴려보았다.
낯선 이름이 입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채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아이들이 잘 따른다. 그 말이 이상하게 귀에 남았다. 저 아이는 누구지? 임직원 자녀입니다. 한 5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서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화면에서 눈을 떼는 것도 쉽지 않았다. 여자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묻고 아이가 대답하다 말을 잇지 못하기라도 했는지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주는 모습이 보였다. 서둘러 채근하지 않고 아이가 다시 말을 꺼낼 때까지 웃으며 기다리는 태도. 어쩐지 오래전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오를 듯 말 듯했다. 어린 시절 거친 목소리와 차가운 시선 사이에서 떨던 자신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었던 것 같은 흐릿한 기억. 그는 그 기억의 윤곽을 잡기 전에 스스로 그 끈을 잘랐다. 과거는 약점이었다. 약점은 상대가 파고들어 이용하는 도구가 된다.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배워왔다. 새벽에 이 구역에 접근한 사람 명단을 정리해라. 열람 권한이 있는 모든 카드와 로그를 추려서 내게 보내.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과장이 다시 자리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더 이상 모니터를 오래 보지 않기로 마음먹고 안전관리실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 미세하게 들려오던 아이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남아 따라왔다. 복도에 나서며 그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족 상담실로 이어지는 문 앞에는 작은 소파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위한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중 한 권이 반쯤 열린 채 뒤집혀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서둘러 일어나면서 제대로 꽂지 못하고 놔두고 간 듯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그 책을 바로 세워 책장에 꽂았다. 손끝에 닿는 종이에 감촉이 생경했다. 그는 곧장 복도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상담실 하나의 문이 살짝 열리며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아, 괜찮아. 여기서는 누구도 너를 혼내지 않아. 천천히 말해도 돼. 부드럽지만 단단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만으로도 말하는 이가 아이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듯했다. 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민준이라는 이름, 일반적인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실내에는 알록달록한 방석과 벽에 붙은 그림들이 있었다. 아이의 둔탁한 콧소리에 섞여났게 흐느끼는 기척이 느껴졌다. 여기 오는 길이 무서웠어. 작은 아이 목소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누가 무섭게 했니? 아빠가 이곳에 오면 혼난다고 했어. 그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다. 상담실 안의 공기까지 무거워진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올 때 많이 용기 냈겠구나. 민준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해. 여성의 목소리는 더 낮고 부드러워졌다. 꾸짖는 대신 칭찬으로 아이의 두려움을 감싸 안는 어조.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주먹 쥐었다 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언제나 반대로 서 있었다. 변명은 통하지 않고 눈물은 약점으로 취급되던 시절. 그는 생각을 털어내듯 고개를 돌리고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이곳에 온 목적은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었다. 보안 허점을 찾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밝혀내는 것. 어떤 이유에서든 저층의 네트워크를 건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따뜻해 보이는 공간의 기회를 이용하려 했다면 그는 단호하게 끊어낼 생각이었다. 그가 계단 아래쪽으로 몇 걸음 내려갔을 때 복도 반대편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서둘러 나오는 것 같은 기척에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거칠게 뛰었다. 문을 밀고 나온 여성은 방금 모니터에서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흰 블라우스와 네이비색 카디건, 말끔하게 정리된 머리카락.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화장 대신 연한 파운데이션과 거의 티나지 않는 색의 립스틱만이 더해져 있었다. 눈매는 생각보다 깊었고 그 안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흔적 같은 것이 스며 있었다. 한서연, 그의 머릿속에서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손을 잡은 작은 아이와 함께 복도 쪽으로 나왔다. 아이는 울다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고 눈가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가볍게 쥔 채 허리를 조금 숙여 아이와 시선을 맞추었다. 민준아, 조금 쉬었다가 갈까? 물 마실래?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아이를 이끌어 복도 끝쪽 휴게 공간으로 향하는 사이 지우는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 목 깊은 곳까지 차올랐다.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상대해왔다. 투자자, 고객, 협력사, 내부 직원들. 그들의 눈짓과 목소리, 말투에서 거짓과 의도를 잘라내는 일에 익숙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만큼은 그가 평소 이용하던 판단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아이가 천천히 웃음 비슷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서야 그녀가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짧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지훈은 심장이 한 번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시간이 미세하게 느려지고 주변 소음이 멀어지는 듯한 착각. 그녀의 눈동자 속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과 경계, 그리고 어쩐지 익숙한 상처의 그림자까지 모두가 또렷하게 그의 시야로 흘러들어왔다. 그녀는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아이의 손을 다시 꼭 잡았다. 저쪽에서 보면 그저 회사 대표와 마주쳐 긴장한 직원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였겠지만 지훈은 자신의 안쪽에서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계단을 내려가는 대신 곧장 복도 쪽으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여자의 표정과 아이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 아이의 눈가에는 빨간 자국이 있었고 작은 손등에는 남이 잡아끌 때 생겼을 법한 옅은 멍 자국이 보였다. 한서연 씨입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는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네, 맞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그녀의 입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는 그 호칭에 별다른 감정도 담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아이의 손을 더 꽉 쥐었다. 눈동자가 일순 흔들렸다. 지금은 아이 상담 직후라서 아이를 먼저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잠시 후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직원이었다면 그의 요청 앞에서 곧장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러나 눈앞의 여자는 아이를 먼저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그 시선의 순서를 순간적으로 인지했다. 아이와 함께 오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그의 질문은 다소 날카로웠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굳은 기색이 스쳤다. 공식적으로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인사팀과 상의 후 허용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하시다면 제 상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예의 바르고 차분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는 힘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눈썹을 아주 미세하게 치켜 올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시선만으로도 기가 죽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숨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아이와 자신을 함께 지키려는 태도로 버티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아이에게로 옮겼다.
민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는 낯선 어른의 시선에 어깨를 잔뜩 웅크린 채 서 있었다. 눈동자 깊숙한 곳에 깃든 불안과 경계가 마치 오래전 거울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모습 같았다. 아이와 관련한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지원센터 인근에서 새벽에 보안 로그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2층에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충분히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깜박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시간대에 프로그램도 없고 출입 권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협조라는 단어에 지우는 마음속으로 작은 변화를 느꼈다. 강요해서 얻는 대답이 아니라 스스로 내린 결심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묻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 아이는 임직원 자녀입니까? 서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민주는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더욱 숙였다. 아니요, 제 아이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층위의 감정이 겹겹이 실려 있었다. 머뭇거림, 부끄러움, 그러나 숨기지 않으려는 단단함. 그녀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겠다는 듯 짧게 숨을 들이켰다. 한서연 씨 아이를 회사 시설에 동반하는 문제는 나중에 다시 협의합시다. 지금은 보안상 문제가 되는 지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층의 구조와 출입 동선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매일 여기서 일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있을 시설 점검에 동행하십시오. 상담 일정에 지장이 없다면 말입니다. 서연은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직접 그런 요청을 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일정은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지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동시에 복도 끝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기계음이 울렸다. 삐, 삐, 삐. 규칙적인 경고음이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이 놀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지후는 본능적으로 소리의 원인을 찾았다. 가족지원센터 쪽 복도 천장에 설치된 작은 경보등이 붉은 빛을 내며 깜빡이고 있었다. 화재 경보기인가요? 서연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공기 중에는 연기 냄새도 타는 냄새도 느껴지지 않았다. 지후는 즉시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보안팀 12층 가족지원센터 구역에 비정상 경보 발생. 원인 확인 즉시 보고. 무전기 너머로 급히 대답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곧장 복도 끝쪽으로 달려갔다. 서연도 아이를 품에 안고 뒤따랐다. 아이의 작은 손이 그녀의 옷깃을 꼭 움켜쥐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경보등 바로 아래쪽에는 컨트롤 패널이 벽에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경보 상태를 표시하는 작은 화면이 있었다. 지우는 패널에 다가가 표시를 확인했다. 특정 구역에 온도 상승도 없고 연기 감지도 없는데 경보만 작동하고 있었다. 오작동인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형태의 오작동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호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제어 패널 주변을 눈으로 훑었다. 겉보기에는 이상한 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뇌리는 이미 아침에 본 리포트와 새벽 시간대 로그를 떠올리고 있었다. 누군가가 2층의 시스템 반응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다. 보안팀 직원들이 급히 뛰어 올라와 그의 옆에 섰다. 대표님,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패널 아래쪽 포트를 연결했다. 화면 위로 데이터가 빠르게 지나갔다.
잠시 후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잠깐 동안 외부에서 접근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 즉시 끊겼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20초 전입니다. 20초. 지훈은 복도를 눈으로 스캔했다. 도망칠 수 있는 거리였다. 2층에서 계단이나 비상 출입구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 모든 출입구를 잠금 상태로 전환해 2층을 한동안 봉쇄한다. 아이들과 직원들은 안전한 방으로 이동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보안팀 직원들이 무전을 치기 시작하면서 복도는 갑자기 분주해졌다. 교사들과 직원들이 아이들을 한 방으로 모으기 위해 움직였다. 울먹이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안심시키려는 어른들의 말이 겹쳤다. 이 와중에도 서연은 민준을 품에서 떼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떠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지훈은 잠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것은 그의 습관이었다. 누군가 2층의 시스템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목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나요? 그녀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복도에 모여 있는 아이들 쪽으로 향했다. 지훈은 그 시선을 따라가며 짧게 대답했다. 그럴 가능성을 고려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질문 자체는 분명했다.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 안에 있었다. 2층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나 이상한 움직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 몇 주 동안이라도 그는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살폈다. 짧은 침묵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얼마 전 늦은 시간까지 상담 기록 정리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쪽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계단 쪽이었는데 발소리가 들렸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야근하는 직원쯤으로 생각하고 깊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발소리가 가벼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성인 그리고 체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에 불과했지만 지훈은 머릿속에 새로운 축을 세웠다. 발소리가 무거운 성인 남성, 야간 시간대, 계단 인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보안팀에 보고하십시오.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다시 바라보았다. 경보음은 곧 멈췄지만 복도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보안팀은 층 전체를 돌아다니며 출입구 상태를 확인했고 아이들은 교실 안으로 옮겨져 문이 닫혔다. 잠시 후 2층이 일시 봉쇄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조용한 여자 목소리로 흘러나왔다. 모든 조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지훈의 시선은 자꾸만 한 지점으로 되돌아갔다. 민준을 품에 안고 복도 한쪽 벽에 기대 서 있는 한서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마저도 약간 떨리는 숨을 숨기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이곳에 내려오기 전 사무실 창밖으로 내려다보았던 회색 하늘을 떠올렸다. 아무 색도 품지 못할 것 같던 그 하늘에도 아주 미세한 푸른빛이 섞여 있었다. 눈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보이는 색. 눈을 돌리면 쉽게 놓쳐버리는 빛. 여자를 경계하던 그의 세계 한가운데 아이와 함께 일하는 이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 서 있었다. 그리고 강지훈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심장의 박동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할 무렵 한서연은 낡은 전기포트가 내뿜는 수증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부엌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반지하 원룸 한쪽 벽에는
오래된 가스레인지와 작은 싱크대, 그 옆으로 흔들리는 나무 선반이 붙어 있었다. 선반 위에는 싼 가격에 대량으로 구입한 인스턴트 커피와 컵라면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좁은 창문 너머로는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새벽 안개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침대 위에서는 5살짜리 아들 민준이 이불을 꼭 끌어안은 채 옹송그리고 자고 있었다. 가느다란 속눈썹 아래로 살짝 푸른빛이 도는 눈가와 심하게 뒤엉킨 머리카락, 아이의 잠든 얼굴은 여느 또래와 다르지 않게 평화로웠지만 서연은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힘든 죄책감이 올라왔다. 아이에게 더 넓은 집, 더 많은 장난감을 줄 수 없다 해도 적어도 안전한 세상을 약속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늘 겨우 버티고 서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전기포트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작동을 멈추자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값싼 믹스커피 가루가 물에 녹아들며 달고 쓴 냄새를 퍼뜨렸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휴대폰 화면을 켰다. 은행 앱 알림이 줄지어 떠 있었다. 신용카드 결제일, 학원비, 이체 실패, 통신요금 연체 안내. 앞으로 이틀 안에 반드시 메워야 할 구멍들이 손가락 끝에서 숫자로 정리되었다. 에이스 가드 시큐리티와의 계약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수입이라기보다 겨우 숨 쉴 틈을 주는 산소 마스크에 가까웠다. 시간당 급여는 다른 곳보다 조금 나았지만 정규직이 아니었고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했다.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에 대해 인사팀은 처음부터 난색을 표했다. 다만 부족한 인력과 예산 문제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웠기에 이른바 묵시적인 양의 아래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메시지 목록을 위로 끌어올렸다. 전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는 오래전부터 차단해 두었지만 가끔은 다른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가 있었다. 술에 취한 목소리로 욕설을 퍼붓거나 민준을 빼앗아가겠다고 협박하던 말들이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감싸 쥐었다. 거칠게 잡아 끌리던 기억이 아직도 피부 깊숙이 새겨져 있는 듯했다. 침대 위에서 민준이 몸을 뒤척이며 작은 소리로 엄마를 불렀다. 서연은 잽싸게 머그잔을 내려놓고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일어났어, 민준아. 아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며 올라갔다. 반쯤 감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 민준은 이내 작은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을 잡았다. 오늘도 그 건물에 가. 아이의 말에는 설렘보다 불안이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응, 오늘도 엄마랑 같이 가. 엄마가 일하는 곳 기억하지? 사람이 많아서 조금 무서워.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작았다. 지하철과 버스, 빽빽한 사람들 사이를 지나 도심의 높은 빌딩으로 들어가는 길은 어린아이에게 부담스러운 여정이었다. 서연은 아이의 볼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엄마랑 손 꼭 잡고 가면 괜찮아. 그리고 거기 가면 작은 장난감들이랑 책들도 많이 있잖아. 민준이가 좋아하는 자동차도 있고. 민준은 잠시 고민하듯 눈을 굴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을 보며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자신도 가끔은 그 빌딩이 무섭게 느껴졌다. 투명한 유리와 차가운 철골 구조물로 이루어진 세계, 번쩍이는 로고와 경비원들의 냉정한 시선이 오가는 곳. 그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이 과연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지 그녀는 종종 의문이 들었다.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서자 아직 축축한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반지하를 나와 계단을 올라가면 좁은 골목이 나오고 그 끝에서 메인 도로가 이어졌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꼭 잡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아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며 종종 걸음을 옮겼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으로 오늘의 상담 일정을 정리했다.
오전에는 학교에서 의뢰한 상담 한 건, 이어서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상담 2건이 예정되어 있었다. 점심 이후에는 그룹 놀이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사이 오전 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기록을 남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모든 일정 사이에 민준의 식사와 휴식, 화장실, 낮잠까지 챙겨야 했다. 에이스가드 시큐리티 본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번듯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출입카드를 찍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동안 서연과 민주는 별도의 방문객 등록 데스크로 향했다. 또 오셨네요. 한서연 씨. 데스크에 앉은 안내 직원이 경쾌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네, 오늘도 상담 일정이 있어서요. 아이도 같이. 직원은 민준을 힐끗 바라보며 웃었다. 오늘은 울지 말고 잘 견디자. 그 말에 민준은 부끄러운 듯 엄마 뒤로 숨어버렸다. 서연은 건네받은 임시 출입카드를 목에 걸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시선들이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엄마를 향한 애매한 동정과 피곤한 시선, 그리고 어떤 이들의 노골적인 불만,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느끼면서도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12층에 도착하자 공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바닥에 깔린 안전매트와 벽에 붙은 동물 그림, 복도를 메우는 소란스러운 아이들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서연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민준의 손을 잡은 채 상담실 쪽으로 걸어갔다. 서연 씨, 오늘도 아이 데리고 왔네. 복도 모퉁이에서 동료 상담사 유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유진은 비교적 밝은 성격이었고 회사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을 서연과 종종 공유하곤 했다. 어쩔 수 없지. 맡길 데가 없으니까. 오늘도 오후까지 일정이 꽉 찼어. 나도 그래. 그런데 들었어. 인사팀에서 요즘 가족지원센터 예산 다시 검토한다더라. 외부 계약 인력부터 정리하자는 말도 나오던데. 유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날카로웠다. 서연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정확한 이야기야. 카더라 수준이야. 하지만 이 회사 분위기 알잖아.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곳. 위에서 결정하면 밑에는 통보만 받는 구조지. 유진은 혀를 찼다. 그래도 우리도 나름 성과 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예전보다 많이 안정됐잖아. 그걸 숫자로 말할 수 있어야 하니까 문제지. 여기 윗사람들 눈에는 우리 프로그램 같은 건 비용일 뿐이야. 홍보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만 잠깐 들러서 사진 찍고. 유진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그런 현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 일을 붙들기로 마음먹곤 했다. 그래도 오늘 오전 첫 상담 아이 있지. 그 아이는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연락 왔더라. 그래, 그 아이 생각하면 조금 버틸 힘이 나지.